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 군이 6년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가운데 북한이 추가로 오물풍선을 날렸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우리 측이 대북 전단 살포와 확성기 방송을 병행할 경우 새로운 대응을 목격하게 될 거라고 위협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8일 전국적으로 집단 휴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깊은 유감을 표하며 전공의가 복귀할 경우 어떤 불이익도 주지 않겠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부터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일정을 시작합니다.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등 경제 협력의 주요 의제가 될 전망입니다. 이번 순방길에는 김건희 여사도 동행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열어 원구성을 한 데 이어 향후 최상병 특검법 등 쟁점 법안도 단독으로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정권을 전복시키려는 의도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호남의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이 선거 과정에서 오자진 채용 대가로 돈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검찰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잠시 후 단독 보도합니다. 이스라엘의 인질 구출 작전으로 인한 팔레스타인 사망자가 274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어린이와 여성, 노인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중도 성향의 전시 내각 장관은 네타냐후 총리가 정치적 이익만 생각한다며 사임을 선언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해 앞서 경고했던 대로 어제 오후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대북 확성기를 통해 자유의 소리 방송을 재송출했다고 밝혔는데 북측 체제를 비판하고 남한의 문화를 소개하는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BTS 노래도 방송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합참은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추가 실시 여부는 전적으로 북한의 행동에 달려있다며 오물풍선 살포 등 비열한 방식의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북한이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물풍선을 추가로 살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어젯밤 9시 40분쯤 국방부 기자단 공지를 통해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을 또다시 부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남서풍과 서풍이 불어 경기 북부 지역에서 동쪽으로 풍선이 이동하고 있다며 시민들은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고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면 군부대나 경찰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한국이 국경 너머로 삐라 살포와 확성기 방송 도발을 병행해 나선다면 북측의 새로운 대응을 목격하게 될 거라고 위협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어젯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배포한 담화에서 북한의 대응 행동은 9일 중으로 종료될 계획이었지만 상황이 달라졌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8일과 어제 새벽 기구 1,400여 개를 이용해 휴지 7.5톤을 국경 너머로 살포했다며 북한은 빈 휴지장만 보냈을 뿐 어떤 정치적 성격의 선동 내용도 들이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하는 의료계가 오늘 18일 전국적인 집단 휴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어제 오후 전국 의사 대표자 대회를 열고 오늘 18일 집단 휴진과 함께 총궐기 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의협 관계자는 이후 휴진이 계속될지는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기존의 입장을 바꾸느냐에 달려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의 휴진 결의에 이어 의사협회가 총파업을 선언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우리 사회에 깊은 상흔을 남길 거라며 깊은 우려와 함께 유감을 표했습니다. 또 전공의가 의료 현장에 복귀한다면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겠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한덕수 총리의 대국민 담화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이러한 행동은 비상 진료 체계에 큰 부담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깊은 상흔을 남길 우려가 있습니다. 의료계와 환자들이 수십 년에 걸쳐 쌓은 사회적 신뢰가 몇몇 분들의 강경한 주장으로 한순간에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총파업과 전체 휴진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의료계를 설득하는 한편 의료 공백 최소화에 모든 전력을 쏟겠습니다. 의료계는 부디 국민과 환자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십시오.
정부는 현장으로 돌아온 전공의 분들에게 어떤 불안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복귀하는 분들에게는 행정 처분을 포함해 어떤 불이익도 없을 거라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약속드립니다. 여야가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등 쟁점 상임위를 두고 양보 없는 대치를 벌이는 가운데 오늘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원장 배분이 이뤄질 걸로 전망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오늘 본회의를 열고 자당 몫으로 원하는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안 처리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쟁점 상임위 배분에 대한 야당의 입장 변화가 없으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보이콧을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호남의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소속 초선 의원이 선거 과정에서 보좌진 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최근 건설사 대표 B씨로부터 이 같은 의혹을 제보받고 B씨를 2차례 불러 조사했습니다. B씨는 검찰 조사에서 지난해 7월 A 의원이 22대 총선에서 당선되면 B씨 자녀를 보좌진으로 채용하겠다며 5천만 원을 빌려줄 것을 요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곧바로 돈을 입금했지만 A 의원이 당선 후 말을 바꿨고 이후 언론이나 수사기관에 알린다고 하자 도로 돈을 돌려줬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조사 내용과 또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 계좌 내역 등을 바탕으로 돈이 오고 간 경위와 용처를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A 의원은 변호사 사무실 운영비가 부족해 돈을 빌렸지만 선거 비용으로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B씨가 자녀의 보좌진 채용을 요구한 건 돈을 빌렸던 지난해 7월이 아닌 경선 이후라며 부탁을 받은 후에도 거절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마스의 무장 조직인 알카삼 여단이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미국인을 포함해 인질 3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알카삼 여단은 현지 시간 9일 자신들의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시신 3구의 영상을 공개했지만 사망자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이 석방되지 않는 한 이스라엘 인질들도 풀려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 8일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구출 작전으로 일부 인질이 숨졌다고 밝혔지만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즉각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일축했습니다. 네, 북한이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물풍선을 어젯밤 또 날려보냈습니다. 특히 서울 도심 한복파대까지 오물풍선이 떨어졌는데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새로운 대응을 목격하게 될 거라며 추가 도발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거리에 찢어진 종이 조각이 널려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 8일에 이어 어젯밤 우리 측으로 날려보낸 오물풍선 내용물입니다. 밤사이 서울 이태원동에 오물풍선이 떨어지면서 곳곳이 쓰레기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경기 파주시 야당동 가게 앞에도 비닐 뭉치를 묶은 커다란 풍선 2개가 떨어져 주민들이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또 막상 제가 또 파주에 살다 보니까 북한하고 인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 눈앞에서 벌어지니까 이게 남일 같지가 않은 거죠. 북한의 풍선 살포에 대응해 우리 군이 6년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지만 북한은 아랑곳하지 않고 연이틀 풍선 도발을 이어갔습니다. 밤 9시 40분쯤 국방부 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를 알린 합동참모본부는 남서풍과 서풍이 불어 풍선이 경기 북부에서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도 풍선이 서울 상공에 진입했다는 안전 문자를 발송하며 낙하물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조선중앙통신 담화를 통해 북한의 대응은 애초 어제부로 종료될 계획이었지만 상황이 달라졌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측이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다는 적반하장격 행태를 공식화해 새로운 위기 환경을 조성했다고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특히 우리 측이 삐라, 즉 대북전단 살포 행위와 확성기 도발을 병행한다면 북한의 새로운 대응을 목격하게 될 거라고 위협했습니다. 또 다른 도발 가능성을 경고한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이 될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대북전단과 대남풍선에 확성기 방송까지 얽힌 양보 없는 남북 심리전 양상에 당분간 긴장이 고조될 전망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네, 북한이 대북전단 보복을 이유로 오물풍선을 날려보낸 건 올해만 벌써 3번째입니다.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공식화한 만큼 앞으로 긴장은 더 고조될 걸로 보이는데요. 최근 남북의 풍선을 둘러싼 갈등을 김승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북한군이 오물이 담긴 풍선을 처음 남쪽으로 날려보낸 건 지난달 28일입니다. 멀리는 경상도, 전라도까지 이틀에 걸쳐 전국 곳곳에서 발견된 풍선만 260여 개였습니다. 북한의 반인륜적이고 저급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함. 엄중 경고에도 북한이 사흘 뒤 오물풍선 720여 개를 또다시 살포하며 시민 불안은 커졌고 상공에 떠다닌 풍선 때문에 인천공항 비행기 이착륙이 멈추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으로 알려진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까지 시사했는데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들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북한은 오물 살포 잠정 단을 선언하면서도 대북 전단이 다시 넘어오면 100배의 쓰레기로 맞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탈북 단체들은 K-팝 음악이 담긴 USB와 1달러 지폐 등을 잇따라 풍선에 실어 북쪽으로 보냈고 쌀 500kg을 페트병 500개에 나눠 담아 바다로 보내기도 하는 등 대북 선전 활동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보름에 한 번씩, 한 달에 2번 정기적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엿새 만에 북한이 다시 오물풍선 살포를 재개하면서 남북 간 긴장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오는 18일 결국 집단 휴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의사들이 전국적으로 집단 행동에 나서는 것은 지난 2020년 이후 4년 만입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고 원점 재검토를 요구해온 대한의사협회가 대규모 집단 행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국 개원이, 봉지기 등과 함께 오는 18일 휴진을 하고 같은 날 총걸기대회를 열기로 한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우리는 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한 총력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강력하게 밝힌다. 전국 의사들이 대규모 집단 행동에 나서는 것은 지난 2020년 이후 4년 만입니다. 의협 회원들은 휴진 의향을 묻는 투표에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인 63%가 참여했고 이 중 절반을 크게 넘는 73%가 찬성의 뜻을 밝혔습니다. 물론 개원이 등 회원들이 실제 얼마나 참여하느냐에 따라 여파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서울대 의대, 서울대 병원이 하루 먼저 휴진에 돌입하는 등 전국 의대 교수들까지 동참 의사를 밝히고 있어 파급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549명이 전체 셧다운에 참여하겠다는 거는 실제 해석을 해보면 대부분의 환자를 보시는 서울대학교 교수님들은 참여를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만 18일 이후 휴진이 계속될지는 정부의 입장 변화에 달려있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휴진 발표에 앞서 정부가 강한 유감을 표한 데 대해서는 문제의 책임을 의사에게 돌리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정부의 당근책 역시 앞서 여러 차례 밝혔던 방안들인데다 당시에도 의협과 전공의들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만큼 설득이 효과를 나타낼지는 의문입니다. 결국 의료계가 사실상 최후의 수단까지 꺼내든 상황에서 정부가 갈등 조정에 실패할 경우 국내 의료 체계에는 큰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정부는 의료계 총파업 방침에 대응해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고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한 총리는 어제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에서 의사들의 집단 행동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불법 행위라며 깊은 유감을 전했습니다. 이어 복귀 전공의에 대해선 행정처분을 포함해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휴진 방침에 대해 환자단체는 극단적 이기주의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중증질환자연합회는 입장문을 내고 어느 집단의 이기적 행태로 사회적 신뢰가 무너지고 국민 공동체가 파괴되는 불법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의사협회 간부와 파업에 들어가는 의사들에 대해 행정조치와 사법 처리를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부터 5박 7일 동안 중앙아시아 3개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부터 투르크메니스탄과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을 차례로 방문합니다.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은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이후 6개월 만으로 김건희 여사도 동행합니다. 윤 대통령은 3개국과 각각 정상회담, MOU 서명식 등의 일정을 소화하는데 공통의 핵심 의제는 경제협력 방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열고 원구성을 한 데 이어 향후 상임위원회까지 가동해서 최상병 특검법 등 쟁점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결국 정권을 전복시키려는 의도라며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고 맞서 한치 양보 없는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일부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이어 18개 상임위 전체를 독식할 수도 있다며 여당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한 발 나아가 위원장이 인선되는 즉시 상임위를 단독으로 열어 최상병 특검법과 방송 3법처럼 여야 대립이 첨예한 입법을 강행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당론으로 발의한 1호 법안들, 아까 질문하신 최상병 특검법이라던가 혹은 민생지원법 같은 경우는 원이 정상 가동이 된다면 재빨리 먼저 말 그대로 수순대로 해결해 갈 생각이고요. 헌정사상 최초로 야당에 과반 의석을 준 총선 민심은 개문 발차를 원한다고 주장하며 대신 정치적 책임도 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내주지 않으면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겠다고 맞섰습니다. 특히 야당이 법사위 확보에 골몰하는 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방어와 정권 전복 시도에 방점이 있다는 점이 뻔하다고 쏘아붙였습니다. 법사위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이 부분은 고수되어야 된다. 협상안으로 충분히 논의가 된다면 좋겠지만 강행하더라도 저희는 그 원칙은 일단 고수할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타협보다 국회법에 따른 시한을 강조하는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해서도 야당의 편파적이라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여야가 전혀 양보하지 않으면서 개원에 이어 원구성도 파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우원식 의장으로서는 상임위원장 전원을 한 번에 선출할 경우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은 만큼 야당이 원하는 11개 위원장부터 뽑고 나서 상황을 지켜보자는 방안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호남의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이 선거 과정에서 보좌진 채용을 대가로 돈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검찰도 수사에 착수했는데 해당 의원은 돈을 빌린 것일 뿐이라며 대가성은 전혀 없었다고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22대 총선 호남 지역구에서 당선되며 국회에 처음 입성한 더불어민주당 A 의원. YTN 취재 결과 검찰은 최근 A 의원이 선거 과정에서 보좌진 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돈을 건넨 건 건설사 대표 B 씨입니다. B 씨는 지난해 5월 지인 소개로 A 의원을 처음 만났다며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는 2달쯤 뒤에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당선되면 B 씨 자녀를 보좌진으로 데려가겠다고 A 의원이 약속했다는 게 B 씨 주장입니다. 당선된다 하면 꼭 보좌진으로 데려가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형님 제가 직원들 빌려줄 돈이 좀 부족가 없고 경비가 없습니다. 5천만 원만 빌려주십시오라고 하더라고요. B 씨는 약속을 믿고 바로 며칠 뒤 5천만 원을 사무실 계좌로 입금했는데 A 의원이 당선 뒤 말을 바꾸고 연락을 끊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과 언론에 알리겠다고 언급한 뒤에야 A 의원이 5천만 원을 돌려줬다고 설명했습니다. 초보인 조사 가는 도중에 문자 온 걸 몰랐는데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냥 5천만 원이 이렇게 왔더라고요. 빌렸으면 이자도 보내줘야 되지 않나요? 빌렸으면 차용증도 안 썼지 않습니까? 법조계에선 돈을 돌려줬더라도 그대로 5천만 원만 입금한 점에서 이득을 취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또 빌린 돈이 실제 어떻게 쓰였는지에 따라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검찰도 B 씨를 2차례 불러 돈이 오고 간 경위를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
또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와 계좌 내역 등을 바탕으로 실제 돈의 대가성 여부와 용처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A 의원은 당시 변호사로서 사무실 운영비가 부족해 빌린 사실이 있지만 선거 비용으로 쓰진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B 씨가 자녀 보좌진 채용을 언급한 건 돈을 빌렸던 지난해 7월이 아닌 경선 이후이며 당시에도 B 씨의 부탁에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경기 하남경찰서는 교제하던 여성을 흉기로 공격해 살해한 혐의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일 밤 11시 20분쯤 하남시 가밀동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안 도로에서 20대 여성을 흉기로 공격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 여성은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고 아파트 밖으로 달아났던 A씨는 범행 현장을 목격하고 뒤따라온 시민의 신고로 10여 분 만에 서울 방이동에서 붙잡혔습니다. 무단 조퇴를 막는 교감을 때려 논란을 빚은 전주의 한 초등학생이 자전거를 훔쳤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그제 저녁 8시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서 초등학교 3학년 A군이 자전거를 몰고 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인계됐습니다. 신고자는 A군이 다른 학생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닌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도로에서 A군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당시 왼쪽 뺨에 멍자국이 있었던 A군은 엄마가 아침밥도 주지 않고 자신을 때렸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A군은 지난 3일 무단 조퇴를 막는 교감에게 침을 뱉고 교감의 뺨을 수차례 때려 10일간 등교 중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사고 한 줄 뉴스입니다. 어제 오후 5시쯤 전남 무안군 현경면 홀통 선착장에서 SUV가 바다로 추락해 50대 남성과 70대 여성이 숨지고 운전자 50대 남성이 구조됐습니다. 어머니와 아들 관계인 이들은 선착장에서 차를 돌리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어제 오전 9시 44분쯤 경남 통영시 산양읍에 있는 무인도인 외부지도에 갯바위 낚시를 하러 갔다가 실종됐던 60대 남성 2명 가운데 1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해경과 해군은 실종된 다른 1명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지난 7일 광주 월계동에서 유흥업소 영역 다툼을 하다 경쟁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40대 남성을 살해하고 1명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58살 김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네, 어제 새벽이었습니다. 수원 팔달구에 있는 한 나이트클럽 앞에서 같은 국적의 40대 남성을 둔기로 집단 폭행한 혐의로 캄보디아인 30대 A씨 등 6명이 검거됐습니다. 가방 주인을 흉기로 위협해 돈과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습니다.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손님들이 춤을 추게 할 수 없다는 현행법을 어기고 중고생을 상대로 영업하던 김포 시의 한 클럽이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가 글로벌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이 적절한 주당 초대 근로시간 상한으로 현행보다 4시간 줄인 48시간을 꼽았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 명령을 받고도 3천만 원 이상 주지 않거나 3회 이상 체납한 부모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나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를 신속하게 내릴 수 있게 됐습니다. 여가부는 양육비 이행법 일부 개정안을 다음 달 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한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더위 속에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신미림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덥다고요?
네, 더위의 기세가 나날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은 30도로 예년 기온을 3도나 웃돌겠고요. 대구는 무려 33도까지 치솟는 등 올여름 들어서 가장 덥겠습니다. 특히 습도가 높아서 체감하는 더위는 더 심할 수 있으니까요. 가벼운 옷차림과 함께 수분 섭취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9도, 대전은 18.2도, 광주는 18.3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서 무덥게 느껴지겠는데요. 오늘 서울 낮 기온은 30도, 대전과 광주는 31도, 대구는 33도 선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네, 오늘 하늘 표정은 어떤가요? 네, 오늘도 하늘에는 구름만 간간히 지나겠습니다. 다만 오전까지 중부 서해안과 남부지방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이 낮 동안에는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또 더위 속에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요란한 소나기도 지나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많게는 40mm로 지역에 따라서 비의 양이나 강도가 조금 다를 수 있겠고요. 일부 지역에는 우박이 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네, 당분간은 이렇게 더운 건가요? 네, 남은 한 주간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고 기온도 계속 오름세를 보이면서 이른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특히 영남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치솟는 등 이 지역을 중심으로는 폭염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더위 대비를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스라엘의 인질 구출 작전으로 인해 팔레스타인 인명피해가 27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어린이와 여성, 노인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분명한 전후 계획 수립을 촉구해왔던 중도 성향의 전시 내각 장관은 네타냐후 총리가 정치적인 이익만 생각한다며 사임을 선언했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부상을 입은 어린이들이 병원 바닥에 누워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이스라엘군의 대대적인 인질 구출 작전으로 다친 아이들입니다. You can't see here no hope, no dream, no thinking about tomorrow because there is no safe place here in Gaza. They may be bombed in any moment. 팔레스타인 측은 이날 사망자 수가 전날 집계보다 60여 명 더 늘어났고 부상자도 700명에 육박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장대원과 민간인을 구분하지 않은 집계지만 절반 이상이 어린이와 여성, 노인이었습니다. 하마스는 미국인을 포함해 인질 3명이 숨졌다고 밝혔지만 이스라엘은 거짓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가자 지구 공습도 계속됐습니다. אנחנו מחויבים לניצחון המוחלט. אנחנו לא רוצים להפקיר את הזירה ולא יכולים להפקיר את הזירה. לא רק בגלל הבנים הנפלאים שנפלו, אלא גם משום שזה העתיד של המדינה. אין לנו ברירה.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는 있지만 네타냐후 총리가 전쟁을 끝낼 방법은 마땅치 않아 보입니다. 하마스는 여전히 활동하고 있고 군사작전으로 남은 인질을 모두 구출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전시 내각에 참여했던 중도파 간츠 장관은 네타냐후 총리가 국익보다 정치적 이익을 앞세우고 있다며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לצערי, נתניהו מונע מאיתנו להתקדם לניצחון האמיתי שהוא ההצדקה למחיר הכואב והמתמשך. לכן, אנחנו עוזבים היום את ממשלת החירום. 미국은 민간인 피해를 우려한다면서도 이번 전쟁은 하마스 때문에 시작된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휴전이 시급하다며 블링컨 국무장관이 이집트와 이스라엘 등 4개국을 잇따라 방문할 예정이지만 휴전을 성사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북한이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물풍선을 추가로 살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어젯밤 9시 40분쯤 국방부 기자단 공지를 통해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을 또다시 부양하고 있다며 시민들은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고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면 군부대나 경찰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서울시 역시 밤 10시 15분쯤
북한의 오물풍선이 서울 상공에 진입한 게 확인됐다는 안전 안내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한국이 국경 너머로 삐라살포와 확성기 방송 도발을 병행해 나선다면 북측의 새로운 대응을 목격하게 될 거라고 위협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어젯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배포한 담화에서 북한의 대응 행동은 9일 중으로 종료될 계획이었지만 상황이 달라졌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8일과 어제 새벽 기구 1,400여 개를 이용해 휴지 7.5톤을 국경 너머로 살포했다며 북한은 빈 휴지장만 보냈을 뿐 어떤 정치적 성격의 선동 내용도 들이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실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결정한 데는 북한의 오물풍선 재살포가 직접적인 원인이 됐습니다. 여러 차례 경고에도 북한이 오물풍선을 날려보내고 국민에게 미치는 심리적 타격 등을 고려해서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인데요. 권남기 기자입니다. 다시 날아온 북한의 오물풍선에 대한 정부의 상응 조치는 6년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이었습니다. 지난달 말 첫 풍선 도발 뒤 감내하기 힘든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를 현실화한 겁니다. 확성기 방송 재개는 전날 밤부터 이뤄진 오물풍선 살포가 일단락된 뒤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에서 결정됐습니다. 대통령실은 북한 정권이 확성기 방송을 감내하긴 힘들겠지만 주민들에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군과 주민들에게는 빛과 희망의 소식을 전해줄 것입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에 따른 원점 타격 위협 등 도발 가능성을 염두에 둔 듯 빈틈없는 대비 태세를 강조하며 북한을 향한 추가 경고도 나왔습니다. 앞으로 남북 간 긴장 고조의 책임은 전적으로 북측에 달려 있을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오물풍선의 내용물이 치명적이진 않더라도 국민에게 미치는 심리적 타격이 있을 수 있어 강력한 대응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일 NSC 상임위 회의와 4일 국무회의를 거쳐 남북 간의 적대적 행위를 금지하는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그동안 대북 확성기 방송은 북한 핵실험 도발 등 남북 간의 긴장이 가장 고조될 때 등장했습니다.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남북의 강대강 대치와 이에 따른 안보 정국이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네, 지난달 한미 정상의 워싱턴 선언을 토대로 만든 한미 핵협의 그룹 NCG 3차 회의가 오늘 서울에서 열립니다. 오는 8월 북핵 대응 훈련을 앞두고 이번 회의가 그 전환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핵협의그룹 NCG는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에 맞서 한미 양국이 확장 억제를 더 강화하기 위해 만든 협의체입니다. 지난해 4월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창설에 합의한 뒤 지난 1년 가까이 실무 논의를 이어왔는데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에서 열리는 3차 논의가 그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결정에 의존하던 기존의 확장 억제, 즉 해구산 정책에서 더 나아가 우리도 공동으로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른바 한미 일체형 확장 억제 정책입니다. 한미 간의 핵 공조 체제가 이제 실질화되었음을, 그리고 NCG가 제대로 가동하고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이를 함부로 수정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한미는 조만간 NCG를 완성해 오는 8월 열리는 한미 의지연습에서 첫 적용할 예정입니다. 북한의 핵을 억제하고 공격 시 방어와 응징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달 한미 공군연합 훈련을 용서 못할 불장난으로 비난했는데 NCG가 가동되면 반발 수위도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쟁 무기로 감히 위협해 나선 것은 분명 범련이 좌시할 수 없는 매우 위험한 도발 행위이자 우리가 경로하지 않을 수 없는 명백한 국권 침해 행위, 용서 못할 불장난입니다. 최근 미군의 B-1B 전략폭격기는 한미 공군이 참가한 연합훈련에서 7년 만에 정밀 직격탄을 투하하며 북한에 분명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NCG가 완성되면 이 같은 미국의 전략자산이 참가하는 한미 연합훈련이 더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하는 의료계가 오는 18일 전국적인 집단 휴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어제 오후 전국 의사 대표자 회의를 열고 오는 18일 집단 휴진과 함께 총궐기 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의협 관계자는 이후 휴진이 계속될지는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기존의 입장을 바꾸느냐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의료계 총파업 방침에 대응해서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고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또한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을 것이라며 조속한 복귀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의료계가 총파업을 예고한 당일 정부는 한 발 앞서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사들의 집단 행동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불법 행위라며 깊은 유감을 전했습니다. 의료계와 환자들이 수십 년에 걸쳐 쌓은 사회적 신뢰가 몇몇 분들의 강경한 주장으로 한순간에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한 총리는 강경 분위기 속에서도 침묵하는 다수는 불법 행동에 동참하지 않을 거로 믿는다며 정부 역시 휴진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의료계를 설득하고 의료 공백 최소화에도 힘을 쏟겠다고 말했습니다. 복귀 전공의에 대해선 면허 정지 처분을 포함해 어떠한 불이익도 없게 하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앞서 업무 개시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철회 등 정부의 과감한 결단에도 별다른 움직임이 없자 재차 설득에 나선 겁니다. 그동안 관행으로 굳어졌던 전공의들의 장시간 근무와 고된 수련 환경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의료개혁 특위 논의를 거쳐 전공의 연속 근무와 주당 근무 시간의 단축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겠습니다. 세부 의료개혁 과제들도 구체화했습니다. 의대 증원으로 인한 교육질 하락 우려에 대비해 8월까지 대학별 교수 정원을 이미 배정한 뒤 채용도 차질 없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을 지키는 필수 의료가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10조 원의 재정을 투입해 수가 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의료개혁 과제들이 모두 마무리되면 응급실 뺑뺑이나 수도권 상경진료 같은 고질적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의료 수준도 한층 더 성장할 거라며 의료계와 국민 동참을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단독으로 상임위원장을 일부라도 선출한 뒤 최상병 특검법 등 쟁점 법안을 야당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내일 본회의를 열어 18개 모든 상임위원회 배분을 맞춰달라고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앞서 지난 7일 민주당이 국회에 통보한 법제사법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장만큼은 반드시 선출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며 단독 원구성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국민의힘 공정언론특별위원회는 오늘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7개 야당이 재추진하는 이른바 방송 3법을 저지하기 위한 연석회의를 개최합니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방송 3법은 공영방송을 노형화하고 방송을 민주노총이 장악하기 위한 의도가 담겼다는 내용을 알릴 계획입니다. 오늘 경제일정입니다. 추상목 부총리가 취약계층 고용지원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 방문에 나섭니다. 고용시장 통풍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감소하고 있는 청년과 40대에 대한 지원 대책과 고용시장을 이끌고 있는 여성, 고령층 상황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태풍이나 호우 등 여름철 재해로 인한 농업 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점검이 이루어집니다. 한훈 농림부 차관은 오늘 오전 10시 여름철 재해 대비 관계기관 추진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농업 분야 취약시설 사전 점검과 예방 대책을 논의합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가 공동 개최하는 개인 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이 오전 10시 한국거래소에서 열립니다. 자본시장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로 공매도 정상화 논의 경과와 구축 방안도 발표됩니다. 네,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제때 갚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고물가로 매출은 줄고 높은 대출 금리에 빚 부담이 커진 영향입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은행에서 빌린 돈을 제때 못 갚는 자영업자가 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말 기준 국내 은행의 개인 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0.54%에 달했습니다. 직전 분기보다 0.06%포인트 오르면서 2012년 12월 이후 11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저점이었던 2021년 말과 비교하면 무려 3배 넘게 뛰었습니다. 고금리가 이제 계속되고 있고 명목소득보다 이제 물가 감안한 실질소득이 거의 2년 가까이 줄고 있잖아요. 씀씀이를 줄일 수밖에 없고 장사가 굉장히 잘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실제로 고물가의 서민이 지갑을 닫으면서 개인 사업자 카드 매출은 급감했습니다. 6% 넘게 줄면서 코로나19 이후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이런 상황에 문 닫는 가게도 잇따라 지난해 폐업률은 9.5%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폐업하지 않고 싶어도 버틸 자금 마련조차 쉽지 않습니다. 신용 등급이 낮은 차주가 찾는 저축은행 대출 문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올해 1분기 저축은행의 개인 사업자 대출 잔액은 18조 4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0% 넘게 급감했습니다. 특히 500점 이하 저신용자에게 대출을 내준 곳은 아예 없었습니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부실 여파 등으로 저축은행이 대출을 줄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에 설 자리를 잃은 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과 채무조정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최근 아파트값 상승세 속에 증여 거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지난 4월 서울 아파트 증여 거래 건수는 326건으로 전체 거래의 4.8%를 차지했습니다. 월 기준으로 2017년 9월 이후 6년 9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 증여 비중도 3.88%로 3년 10개월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4월부터 아파트값 상승세로 증여가액이 높아지면서 증여 비중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됩니다. 서울 아파트값은 3월 말부터 상승 전환에 11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지난주는 전주보다 0.09% 올라 8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4,300여 건으로 33개월 만에 최대치를 나타냈습니다. 어제 저녁 제주의 최고층 건물에 입점한 사우나에서 불이 나 10여 명이 다치고 관광객 수백 명이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에서는 차량 6대가 잇따라 부딪히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김영수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1차로에 차들이 다닥다닥 붙어 서 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50분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성남 나들목 부근을 달리던 차량 6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사고 수습 과정에서 차량 통행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사우나실 천장과 벽이 시커멓게 그을렸습니다. 벽돌 의자 위에는 타담한 천조각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제주시에 있는 38층짜리 최고층 리조트 사우나실에서 불이 난 건 어제 저녁 7시 무렵. 불은 20분 만에 꺼졌지만 연기를 마신 손님 등 10여 명이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아니, 부분 조금 탔어요. 환자는 단순 연기 해가지고 14명 그 직원 병원 가시해가지고. 또 사우나 이용객 등 200여 명이 불을 피해 황급히 밖으로 대피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인천 숭이동에 있는 4층짜리 다세대 주택 지하 1층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주민 10여 명이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지난 4월 판다의 고향 중국 쓰촨성으로 보내졌던 푸바오가 모레죠. 오는 12일 다시 일반 대중에 공개됩니다. 일단 2달 남짓 격리 검역 장소였던 워룽 선수핑 기지 안에서 관람 가능 구역으로 옮겨질 전망입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푸바오가 비어있는 옆 우리 통로 안쪽으로 고개를 삐쭉 내밉니다. 구조는 비슷하지만 이웃 판다의 채취가 묻은 안뜰을 조심스레 탐색한 뒤 되돌아옵니다. 내실에선 이동식 케이지 적응 훈련이 계속됩니다. 2달 남짓 격리 검역을 마치고 새 집으로 이사갈 준비를 하는 겁니다.
중국 판다 보호 연구센터는 푸바오가 오는 12일 일반 대중과 만나게 된다고 알렸습니다. 현지 시각 오전 9시 반, 후난 위성 TV 등 지역 방송 매체와 함께 전 세계 생중계도 예고했습니다. 去衣服保健面会，还有3天。 다만 일반 관람객과 대면은 오는 12일 낮 12시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푸바오와 만남 행사를 위해 워룽 선수핑 기지를 이틀간 부분 폐쇄한다고 공지했기 때문입니다. 용인 에버랜드에서 태어난 푸바오는 생후 1354일 만인 지난 4월 3일 협약에 따라 중국에 보내졌습니다. 그러나 최근 털이 빠지거나 정수리에 없던 자국이 보이면서 온갖 의혹이 난무하기도 했습니다. 它的就是进入夏天之前，它里面有一层绒毛，就冬天那层绒毛它会掉一些，就是说的，就不是说脱毛要换毛吧。 YTN 취재진도 판다의 고향 스촨성으로 날아가서 푸바오의 판생 이막을 직접 담아 올 예정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최근 이상고온에 시달리고 있는 멕시코에서 호수가 바닥을 드러내며 물고기 수천 마리가 떼죽음했습니다. 미 남서부에서도 섭씨 50도에 달하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야외 활동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멕시코 북부 호수 주변에 소금처럼 하얀 띠가 잔뜩 밀려와 있습니다. 섭씨 40도가 넘는 폭염 속에 호수가 거북이 등처럼 갈라지며 수천 마리의 물고기들이 떼죽음한 겁니다. Es muchísima menos cantidad de agua la que existe en esta laguna, por lo tanto menos capacidad de carga para todos estos peces y pues quedan fuera. 현지 당국은 질병을 퍼뜨릴 우려가 있다며 석회를 뿌리며 긴급 조치에 나섰습니다. 극심한 가뭄에 전국적인 물 부족까지 겹쳐 소와 같은 가축들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Y las vacas que están mirando ahorita ustedes aquí se han estado muriendo por falta de alimento, en la sequía, se enferman, ya no las puede recuperar uno. 현재 멕시코 국토 90%가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엔 멸종 위기종 원숭이 수십 마리가 나무에서 떨어져 집단 폐사하기도 했습니다. 멕시코와 인접한 미국 남서부에서도 고기압이 뜨거운 공기를 가두는 열돔 현상으로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데스밸리 사막은 최고 기온이 섭씨 50도로 지난 1996년 최고 기온을 넘어섰고 라스베이거스도 43.9도로 기존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폭염 경보 속에 전국 유세를 제기한 트럼프 지지자 10여 명이 병원 신세를 지기도 했습니다. A microwave. It's hot, and no matter how much water you use to pull yourself off, it dries up, and you're just sweating and cooking out here in the heat. 현지 기상청은 최근 이상고온으로 애리조나와 네바다 등 미 남서부 일부 지역에서 산불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정유신입니다.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실시된 유럽의회 선거에서는 중도파가 간신히 제1당을 유지하지만 극우 정당이 약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시간 9일 오후 유럽의회가 발표한 1차 예상 의석수 분석 자료에 따르면 중도우파 성향의 유럽 국민당은 전체 720석 중 25%인 181석을 얻어 제1당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유럽의회 선거에서 참패한 것으로 나타나자 의회 해산과 조기 총선을 선언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엘리제궁에서 발표한 연설에서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 의회의 미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의회를 해산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총선은 이달 30일과 다음 달 7일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달 말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초박빙 대결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전역의 유권자 2,063명을 대상으로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11월 대선에서 50%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고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49%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여론조사의 오차 범위인 플러스 마이너스 3.8%포인트 내에서 접전 양상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국경에서 600km 떨어진 러시아 공군 기지에 배치돼 있던 최신의 전투기 수호이 57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X 계정에 공개한 사진을 보면 지상에 배치된 전투기 일부분이 손상됐고 주변에 불에 탄 자국과 작은 구덩이가 보입니다. 우크라이나가 타격했다고 발표한 곳은 러시아 남부에 있는 아우투빈스크 공군기지로 사실이라면 우크라이나가 수호이 57 타격에 성공한 첫 사례입니다.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 중심가에서 지난 7일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를 폭행했던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이 남성은 39살의 폴란드인으로 사건 당시 술과 약물에 취한 상태였으며 피해자가 덴마크 총리인 줄 몰랐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또 추가 조사가 필요하지만 현재까지는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픽이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어린이집 바로 옆에 주차장 출입구가 생겨서 학부모들의 걱정이 크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렇다고 당장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제보는 Y, 신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구로구에 있는 어린이집. 바로 옆 162가구 규모의 아파트가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입주가 다가오면서 최근 어린이집 학부모들의 근심이 커졌습니다. 아파트와 함께 지어진 주차장 출입구 위치 때문입니다. 어른시설 앉은 키에서 이제 아기들이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많이 걱정돼요. 아기들이 다칠 수 있는 위험 상황이 아무래도 좀 커지는 것 같아요. 주차장 입구가 어린이집 출입문 바로 옆에 설치된 겁니다. 문제의 아파트 주차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린이집과 출입구가 맞닿아 있는데요. 이렇게 몇 발짝만 걸으면 아이들이 드나드는 차량과 마주칠 수밖에 없습니다. 아파트는 이미 다 지어진 상황이라 학부모들은 일단 어린이 보호구역으로라도 지정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야 할 장벽이 꽤 높습니다. 현행법상 100명 이상 규모의 어린이집 주변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규모가 100명 미만인 경우엔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정원이 65명인 이 어린이집은 보호구역 지정을 신청하더라도 담당 구청과 서울시청의 심사를 거쳐야 하고 이 과정에서 경찰 의견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구청은 어린이집에서 보호구역 지정을 신청하면 논의해보겠다는 입장인데 민원이 계속되자 우선 도로에 알림 표시라도 먼저 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지금 당장 신청을 검토하는데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만약 필요하시면 바닥에다가 빨간색 페인트를 하는데 그걸 원하시면 해드리겠다고. 하지만 전문가들은 도로 색을 바꾸는 임시방편보다는 빠른 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법적인 효력이 없으니까 결국 이 부분에 대한 교통사고 났을 때 피해 회복받는 데 어려움이 있죠.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지자체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융통성 있게 도로 상황에 맞춰서 지정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어 보입니다.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네, 지난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됐지만 산업재해 사망자가 오히려 늘어났다는 통계 자료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일터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해선 사후 처벌보다 예방에 중점을 둔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석 달 동안 노동자 138명이 일터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틀에 3명꼴입니다. 노동 현장 사고를 줄이려고 지난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됐습니다. 하지만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는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해 오히려 10명이 늘었습니다. 특히 건물, 폐기물 관리 등 기타 업종에서 석 달 새 11명이 숨진 거로 집계됐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 추세로 볼 때 산업재해 사망자가 줄고 있다는 점. 근로자 10,000명당 사망자를 나타내는 사고 사망 만인율이 지난해 0.39를 기록해 처음으로 0.4를 밑돌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지난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사고 사망 만인율은 영국의 14배, 독일과 일본의 3.5배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중대재해법이 사후 처벌이 아닌 사전 예방을 위해 도입된 점을 강조합니다. 원하청 구조가 일반적인 우리나라에서 재해 사망을 줄이기 위해
일과 함께 안전을 같이 맡겨야 한다는 조언도 내놨습니다. 업무를 위탁을 할 때 거기에 안전보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위탁 주는 비용에 그 예산이 안전보건 예산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고령자와 외국인 산재 사망은 급격한 환경 변화와 연관돼 있다며 현장 투입 전 꼭 산업안전 교육을 받도록 제도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1987년 군사독재에 항거한 범국민적 민주화 운동인 60 민주항쟁을 기리는 행사가 오늘 서울시청에서 열립니다. 오직 한마디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열리는 37주년 기념식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재호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이사장을 비롯해 정관계 인사 300명이 참석합니다. 정부는 이번 기념식에 국민의힘으로 성취한 60 민주항쟁의 정신을 되새기고 모두가 행복한 자유민주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화합과 상생의 자리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스타트 3부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